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염색체 유전 중에 X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대표적인 예로 정록생맹을 배웠었는데요. 자, X염색체이고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시, 혈우병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혈우병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X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올 경우죠. 자, 혈우병 유전자도 X염색체에 오고요. 자, 그리고 혈우병이 뭔지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하면은, 자, 우리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의 세포 성분이 있죠. 자, 우리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가 혈액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출혈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깥으로 피가 나오게 되겠죠. 혈관 밖으로. 자, 그러면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소판이 파괴되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이 혈액에 반응을 일으켜서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자, 그래서 상처난 부위에 맞게 되는 거죠. 덩어리진 혈액이. 자, 그러면 그 응고된 혈액이 상처난 부위를 막아서 더 이상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의 세포는 더 이상의 이제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자, 이 세포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유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자, 그럴 경우에 혈우병이라고 하고요. 출혈이 일어났을 때 쉽게 멈추지 않아서 출혈이 일어나면은 크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이러한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은 X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오고요. 자, 그리고 이 또한 정록생맥처럼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열성 유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우리 정록생명처럼 X형색체 열성 유전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정록생명과 같지는 않지만 증상이 같지는 않지만 유전되는 경향성이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열관계. 정상 유전자를 이번에도 X라고 표기하고요. 자, 혈우병 유전자도, 문제집상이나 어디 자료상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 그냥 정상에 대해서 표시나게 X'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상이 우성이죠. 자, 그래서 우성을 부동을 이렇게 열어서 X', 혈우병 유전자를 열성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정록생명을 한번 복습 겸 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남성은 기본적으로 XY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염색체 안에 혈우병 유전자가 오기 때문에 하나의 X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혈우병이 되냐 정상이 되느냐 두 경우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했고요. 자, 정상은 왜 정상인가? 그렇죠. 정상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XY. 자, 그 다음에 혈우병은 왜 남자의 경우에 혈우병이 됐을까요? 자, 당연히 X에 무엇이 있어서 혈우병 유전자가 있어서 그러므로 뭐라고 표기해야 됩니까? X 프라임 Y라고 표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다. 아니면 혈우병이다. 확실하게 유전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X를 두 개 가져야 성염색체가. 자, 그래서 우리 정상 유전자와 혈우병 유전자를 최대 두 개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표현형이 정상이 될 수도 있고 혈우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정상이 되느냐? 당연히 정상 유전자를 모두 가질 때 정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혈우병이 어떻게 하면 혈우병이 되나요? 자, 혈우병 유전자는 열성이기 때문에 혈우병이 되려면 혈우병 유전자를 모두 가지는 순종이어야 혈우병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혈우병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정상 유전자, 잡종이다, 섞여 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무엇대로 결정된다? 우성대로 결정되므로 정상을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XX는 그냥 정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X 프라임 X는 정상이지만 보인자라고 설명을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성별의 경우에 혈우병이 누가 더 많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혈우병 유전자를 부모 두 분에게 모두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분 중에 혈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두 분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것을 우연히 또 나에게 모두 주었어. 자, 이러할 확률과 남자의 경우에는, 자, 혈우병이 되려면, 자, 누구에게 받은 거라 했습니까? 엄마에게 받은 거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게만 받아도 혈우병이 되는 거. 자, 엄마, 아빠 모두에게 받아야만 혈우병이 되는 여자에 비해서 엄마에게만 받아도 혈우병이 되는 남자가 훨씬 더 혈우병이 될 확률이 좀 높겠죠. 자, 반대로 엄마, 아빠 모두에게 혈우병 유전자를 동시에 받아야 혈우병이 되는 여자의 경우에는 희박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당연히 밑에다가 정리해야 되겠죠. 여자보다 남자에게 혈우병이 더 많이 나타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염색체가 XX인 여자는 혈우병 유전자가 2개 있어야 혈우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염색체가 XY인 남자는 혈우병 유전자가 1개만 있어도 혈우병이 됩니다. 자,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혈우병은 좀 다른 한 가지 특성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누구보다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자, 여자보다는 누구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의 경우에 발생 과정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기, 손발 이런 게 생겨나는 거잖아. 그쵸?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사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 혈우병 환자는 거의 없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여자 혈우병 환자는 태어나지 못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자 혈우병의 경우에는 태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쉽고요. 자, 그러면 월등하게 남자 혈우병 환자가 훨씬 많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배워봤고요. 자,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경우에는 Y염색체를 가질 수 있는 남자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남자에게만 그 형질이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한쪽 성에게만 나타난다고 해서 한성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계도를 봤을 때, 자, 예를 들어 여자, 남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뭐, 남자, 여자.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또 나 결혼을 했어. 남자가 태어났어.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다. 자, 이건 좀 지울게요. 마지막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3명이 태어났어요. 3명이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남자 둘, 여자 하나가 태어난 거야. 자, 그리고, 자, 귀속털 과다증에 아빠가 있는데, 귀속털 과다증이라고 안 할게요. 자, 어떤 유전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남자에게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남자에게만 나타나는구나.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건 Y에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이거는 한성 유전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귀속털 과다증과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 가계도에서 자, 이 유전병은 Y 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 가계도에 나타난 유전병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있다? Y 염색체에 있지 않다? 정답은 Y 염색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Y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빠가 자, XY겠죠. 자, 이 아빠의 Y 속에 지금 이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누구에게 유전해 줍니까? 유전시켜 줍니까? 자, 모든 아들을 낳을 때 Y를 줬으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 아들은 정상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서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집안에 남자에게 나타난 거는 자, 유전병이 그냥 우연히 이 아빠와 막내 아들에게만 나타난 거고요. 자, Y 염색체 유전이려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대대손손 그 유전병에 걸려야만 한 명도 빠짐없이 자, 그래야만 한성 유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라고 해도 몇 명밖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애를 한 명 더 낳아봐, 한 명 더 낳아봐. 그때 모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뜬금없이 이 유전병은 어디에 유전자가 있을까 했을 때 Y 염색체에 유전자가 온다라고 가계도에서 판단하라고 하기는 좀 위험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요거를 가계도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로운 내용을 넘어가는데요. 자, 우리 다인자 유전이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 다인자 유전은 뭐였죠? 자, 우리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봤던 유전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한 쌍이었죠. 그죠? 한 쌍의 유전자가 나의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한 쌍의 유전자만. 자, 한 쌍의 인자가 나의 형질을 결정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한 가지로 인해서 결정되는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다인자 유전은 뭡니까? 자, 지금 결정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형질을, 성격을 결정 짓는데, 자, 작용하는 요인이 어떻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관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 개의 유전자만 관여하는 경우보다는 자, 여기에 무엇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냐면요. 자, 밑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한 줄이 남았는데요. 자, 우성과 열성의 대립 형질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분 여러 쌍의 유전자가 어떤 조합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발생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유전자 자, 그 다음에 B라는 유전자, C라는 유전자가 나의 어떤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 피부색을 결정짓는데 관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유전자의 조합을 가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 섞어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라지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자, A만 이렇게 우성의 순종을 가질 수도 있고 열성의 순종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 B와 C도 또 다른 조합으로 다양하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전자가 동시에 어떤 형질 하나에 관여할 경우에는 어떤 뭐 아니면 도 내가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떤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성과 열성의 대립 형질이 어떻다?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였죠. 생명이거나 정상이거나 자, 그 다음에 혀말리가 되거나 안 되거나 자, 그 다음에 귓볼이 분리되어 있거나 부착형이거나 쌍꺼풀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자, 이와 같이 뭐 아니면 도 자, 이렇게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의 어떤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성인지 알 수 없어요. 예를 금방 들었듯이 피부색 무엇이 우성인가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피부색 같은 경우를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피부색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요? 형질이
10가지 나타나나요? 아니죠. 우리 교실에만 있는 친구들만 봐도 피부색이 다양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한 거야. 자,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피부색이 더 검어지겠죠. 자, 그리고 바깥에 외출을 요즘에 안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더 하얘졌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나의 피부색 형질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질이 어떻느냐. 어, 연속적인 인자는 적으면 안 되겠네.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예로 다인자 유전의 키라고 하는 요인을 한번 예시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자, 우리 키라고 하는 것도 다인자 유전이에요. 아까 위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뭐가 우성인가요? 키? 선생님 키가 우성인 것 같은데. 자,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우성이 무엇인지 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죠. 자, 그리고 친구들을 봐보면 키가 뭐 160, 170, 180. 자,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161, 162, 163, 161.1, 161.2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쭉 다 있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키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집단에서 키를 가지고 자 Y축에 나타나는 개체수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키의 변이 자 값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키 몇 명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X축에는 내가 알고 싶은 형질, 자, 그 다음에 Y축에는 뭔가 개체수, 뭐 가지수 이런 걸 나타냈을 때, 자, 이와 같이 끊기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값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역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자, 지금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어. 그 사이 값은 없잖아요. 그쵸? 자, 이것처럼 뭐 아니면 도 형질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될 경우에는 왜 그렇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무슨 유전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단일, 인자, 유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차이가 나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왼쪽의 그래프는 어떻다? 자, 지금 개체수를 한번 나타내 봤더니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더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연속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봤다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또 작용한다? 플러스 환경이 더 작용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나타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그리고 환경이 작용했다. 무슨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 뚝뚝 끊기는 값에 우리가 변이를 나타냈다면은 자, 이럴 경우에는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냈다면은 자, 우리 이것을 결정한 유전자는 한 쌍이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판단하자. 됐나요? 자,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여기에 환경이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일인자 한 쌍의 유전자만 관여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인자 유전에만 여러 쌍 유전자 플러스 환경이 작용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과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과제가 없고 밑에 나오는 가계도 분석 연습하기 두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한 분도 있지만 친구들 거를 제출한 거를 보고 베껴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시간을 선생님이 주고요. 자, 그리고 풀이한 영상을 한 5분 정도 뒤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정도 뒤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요거를 흔적을 남긴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